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매리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먼저 내빈들의 환영 인사 등 기념 행사를 실시한 후 8호선 의정부영관들과 GTX F노선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민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영석 장협협의회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 정미영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원재무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나 의정부시의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시균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주형 도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사무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 선우청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전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장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영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김종구입니다. 오늘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계속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의정부시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전문가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의 교통의 가장 근본 불가능의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또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종합적인 철도 발전 계획에 계속 반영시켜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의사를 관찰하는 일들을 노력해왔습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LH 사장, 또 대강위원장, 또 경기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의정부시의 교통현안, 특히 철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각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그리고 GTX F 노선만 보더라도 그 부분 노선은 수도권의 순환철도망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철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고산 밀랍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교통 수요 문제, 흔히 얘기하는 이해타를 통과시키는가, 어떻게 통과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 노선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여러 아이디어들을 같이 모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우리가 같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 노선은 전체 노선의 62%가 우리 의정부시를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향후 그 7호선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62%를 적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매년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2%를 차지하면서도 현재 역은 탑승력 한국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단선 운행의 위험성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의정부시가 운영비 부담은 점차 커져가는 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7호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향후 복선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진행시켜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짚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라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토부 2차관을 만나서 같이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어떻게 같이 모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C 노선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면 내년 초에 착공식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GTX-C 노선에 있어서의 신설역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하게 대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GTX-C 노선을
건설을 하면서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계획들이 그냥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꼭 관철시켜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철도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계획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의 철도망을 어떻게 합치시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토론회 같은 이런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시민들께서 활발하게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함께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철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8호선 GTX F 노선 이렇게 해서 토론회 어떤 해법을 모색해가지고 토론회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은 오늘은 어떤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제 하자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동근 우리 시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 우리 의정부가 7호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굉장히 식상해할 겁니다. 7호선 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려서 아직 개통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도 제가 우리 밀락동에 있는 주민들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 당선자 신분으로 당선되자마자 3년 전에 세종시를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회의를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가장 큰 조건이 뭐였냐면 의정부, 양주, 경기도가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국토부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8호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해서 국토부의 의정부역과 그리고 녹양역에 붙이는 또 용역 노선을 했는데 그게 사실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들어가는데 우리 의정부 뭘 하나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8호선 탑석까지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경전철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그 불씨를 살려서 이제 8호선 이제 추가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추가 사업으로 이제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제 대선이 있었고 지난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GTX F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고향에서 의정부 걸쳐서 남양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노선이고 또 지난해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또 지방선거 공약에서는 어디 있었냐면 인천공항에서 오면서 사당으로 해서 구리 포천으로 나가는 또 도지사 공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포천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사실 의정부를 좀 걸쳐서 나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고 이제 연말이면 그 용역도 아마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선이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바라는 안대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래 시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정은 되나 보다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해법 모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또 활발하게 이렇게 좀 토론도 하시고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 이런 시나 도나 국가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에 7호선 같은 문제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에 이제 GTX F만 나왔는데 사실 그 2노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2노선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F노선은 고향에서 와서 의정부거쳐 남양주로 돌아서 나가는 반면 2노선은 역으로 그 들어와서 구리에서 포천으로 가는 걸 의정부를 걸쳐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 8호선도 그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지만 지금 합성역까지도 예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간에는 야 우리도 예타 면제해달라고 하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우리 뭐 시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8호선 노선과 GTX 2노선을 같이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한 노선을 그 8호선도 움직이게 하고 GTX 2노선도 움직이게 한다면 그 예타가 충분히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해주시면 그건 어떤 거냐면 올 연말에 좀 전에도 국토부에 확인하니까 올 연말에 GTX C 노선을 착공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GTX C 노선이 이제 의정부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거기에 SRT, 그전 같은 KTX죠. 이 부분까지 들어오게 같은 철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길에 그 철도 노선 하나 가지고 8호선과 GTX 2노선, 뭐 필요하다면 이 F 노선까지도 어떻게 접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의정부 시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집 앞으로 가면 뭐든지 다 좋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그래도 최적한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듣고 그게 좀 합리적인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했을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뭐 1, 2, 3안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해서 우리 그 철도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된다. 그전에는 그 뭐랄까 너무 보완하면서 시민들한테 감추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여기 어디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노선이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좀 그릴 수 있도록 잘 보시면 철도 노선에는 그 빨간색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땅으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호선도 보면 우리 의정부가 한 10km 정도 가는데 지하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가든 또 여기 어디에 들어와 있냐가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게 그 빨간 선을 보면 시민들이 이제 현혹돼서 그 길로 가면 야 우리 집에 여기 생기나 보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도 만들 때 GTX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역을 뭐 전철같이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8호선과 GTX 2노선 그리고 GTX F노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많은 논의를 하는 그러한 장애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철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입니다. 오늘 8호선 연장 CTX F 해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하는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 토론회를 평소 존경하는 김인철 의원님과 오영환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같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고생하시는 우리 김동근 존경하는 의정부 시장님께도 공동 주최의 기관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기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와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토론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 대해 더욱 의미가 있게 생각이 됩니다. 시성격 60주년을 맞은 의정부 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제는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으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는 대중교통의 근간인 만큼 밀락, 고산 등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 동부 지역은 더욱더 시민들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된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8호선 연장과 GTX F 노선 최적 대안에 논의하는 것이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철도망 보유라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제안해야 하는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GTX 노선 연장과 신설 계획에 대해 GTX D, E, F 노선은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절차를 마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시기에 의정부 시청을 비롯한 정치, 사회, 단체가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필요한 내용들을 건의해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8호선 연장과 CTX 노선의 최적 대안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결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아 수고하실 주도화 엔지니어링 관계자님, 원재무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정부 시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감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영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정희입니다. 의정부시 미래발전을 견인할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F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47만 의정부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동구 시장님과 국회의원들 또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동부지역 개발사업 가속화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과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GTX-F 노선 신설은 의정부 시민의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는 물론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정책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의정부시에 관한 내부 사정은 누구보다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한다면 의정부시에 맞는 철도망 정책 결정 귀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찰력 있는 제안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책임 기술자이신 주식회사 도화의 인지니어링 현우청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8호선 연장 및 GTX F노선 추진 방안입니다. 전무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8호선 연장 GTX 해법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의정부 미래철도망 무상 토론회를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부시 지역 현황, 8호선 연장, GTX F노선, 기대 효과, 정책건의 순이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 현황입니다. 수도권 교통망 현황입니다. 순환고속도로는 제1 외곽 순환도로가 운행 중에 있으며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운영 중인 구간과 계획 중인 구간 2029년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 구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순환철도망입니다. 현재 2024년 별내선이 개통하면 순환철도망의 3분의 2 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조해선하고 서해선 직결 운행 시 경기도의 주요 거점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정부시 구간은 순환철도망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지역 간 연결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 철도망 구축 현황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 7호선, 의정부시 경전철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선과 광역철도 GTX-C 노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총 4개의 철도 노선이 운영 또는 건설 중이나 밀라, 도산지구에 대해서는 철도 서비스가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북권 및 서북권 지역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인구 현황을 보면 전체 47만 명 중 서북권이 34만 명, 동북권이 약 13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동북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조타운 공공주택 지구 등을 포함하여 4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외교통, 대중교통 분담률입니다. 먼저 서북권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47.4%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약 50.7%이며 이 중 버스, 지하철 환승은 19.7%입니다. 동북권입니다. 동북권은 승용차를 66.9% 이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분담률은 31.2%이며 버스, 지하철 간 환승 비율은 65%라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권 인구는 13만 명, 향후 개발 사업 등으로 3만 명이 추가 유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북권에 대비 매우 저조하며 버스, 지하철 간 환승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특성 분석입니다. 버스 최대 환승 정류장 탑5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도봉산역, 의정부역, 해령역, 강릉역입니다. 또한 버스 최대 이용 노선 탑5 현황을 보시면 동북권에서 도봉산역과 의정부 강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최대 환승 정류장 탑5 중 도봉산역이 1위입니다. 의정부시 동북권에서 버스, 지하철 환승 인원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버스 최대 이용 노선 탑5의 노선 모든 노선이 동북권의 밀락지구로부터 지하철로 접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자 도착지 분석입니다. 서북권의 경우 의정부시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이용하는 인구가 70.7%, 동북권은 83.3%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통행시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북권의 경우 서울시를 도착할 경우 승용차는 64.8분, 대중교통은 72.8분으로 승용차 대비 약 1.12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북권의 경우는 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 대비 1.4배, 서부권 대비도 22.8번으로 31.3%가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동북권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시간이 너무 높게 나온 것은 1.4배 높게 나온 것은 철도 중심의 한숨 없는 대중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철도망 구상입니다. 8호선 연장과 GTX F 노선이 밀락지구와 의정부를 연결할 경우 두 노선을 공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0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대해서 건의 노선을 제출하였고 21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21년 별내선 연장, 별가람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3년 3월에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8호선 연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과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과 별내선 연장 사업, 별내선 의정부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은 별내선 암사 별내 구간은 서울지하철 8호선 직결 운행하고 24년 6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현재 별내에서 별내 별도람은 2021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을 포함해 있는 사업으로 별내 별가람에서 탑석간 약 8.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남양주 별내 별가람 간 연장 확정 및 선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방안입니다.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은 고산지구, 밀락지구를 거쳐서 의정부로 연결하는 안과 고산지구, 밀락, 송산지구를 통과하는 의정부로 연결하는 두 번째 안, 그리고 고산지구와 탑석 송산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을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는 장래 교통 여건 변화와 도시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대안 노선을 선정하겠으며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노선 특징 비교입니다. 검토 1안의 경우 연장한 14.3km, 경유지를 보면 별내별가람, 청합, 부산, 밀락, 어령, 의정부,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환승 가능 노선을 보면 의정부 경전철, 경전선, GTX 4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도시 인구 밀집 지역 노선 경유로 이용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2안의 경우도 연장 14.8km, 별내별가람, 청합, 부산, 밀락, 송산, 의정부를 연결한 안으로 사업비는 약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환승 가능 노선은 또한 의정부 경전철, 경원선, GTX 4호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 인구 밀집 지역 노선 경유로 이용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토 3안은 14.3km이며 탑석을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8천억 정도 들어가고 7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경원선, GTX 4호선이 되겠습니다. 검토 노선 중에 연장이 가장 짧아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확보에 가장 유리한 안입니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 이경유로 수요 창출 분리 및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이용 수요 및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했을 경우 검토 이론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GTX F 노선입니다. GTX 현황입니다. GTX A는 2024년 3월 수소 동탄 개통, 2024년 8월 음정 서울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 B 사업은 공구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 C 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실시 협약 완료, 23년 착공하여 28년 개통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 D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입니다. GTX 관련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입니다. 먼저 GTX-A는 평택을 연장하고 B는 춘천을 연장하고 C는 동두천과 천안을 연장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또한 GTX-D 노선은 남부 동서 WI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GTX-E 노선은 북부 동서 노선 계획을 하였고 GTX-F 노선은 거점 순환도로 노선으로서 고양, 안산, 수원, 성남, 남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신규 노선 발굴 및 대안 분석을 위한 연구 영역이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GTX-F 사업입니다. 정책 기여를 보면 서울 외곽 순환 개념의 GTX 노선을 일원화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성남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을 공용을 하고 성남과 하남, 의정부, 고양을 신설을 하겠다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신규 노선 발굴 및 대안 분석을 위한 연구용이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약 6조 4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TX-F 노선은 의정부역하고 탑석 경유에서 의정부시를 통과하도록 계획하여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순환철도망과 GTX-E가 있습니다. 정책 계획입니다.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준 GTX급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GTX-E 노선을 신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 구상 영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24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GTX 연장 및 신설 관련 경기도안을 반영 건의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순환철도망은 의정부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나 GTX-E 노선은 의정부시를 경유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DEF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을 보면 기존 노선 연장과 확장 방안, 신규 노선 발굴 등 최적 대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발주 기관은 국토부 교통부에 시행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은 코티와 태조 유신입니다. 과업 수행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 추진 방향입니다. 국토부 검토하는 풍향으로 해서 탑석을 경유해서 의정부로 가는 안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 대안은 밀락을 경유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8호선 연장 1년과 유사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 노선으로 일부 구간은 8호선 연장선과 공용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거리가 필요합니다. 노선 특징 비교입니다. 국토부 검토하는 탑석역 환승 연결함으로써 연장은 13.5km, 경유지를 보면 풍양, 탑석, 의정부역입니다. 연장이 짧아서 공사비자금이 사업성 확보는 유리한 변면이 있고 철도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3개의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현장 여건상 정거장 건설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검토 대안은 밀락역을 환승 연결하는 안입니다. 연장은 14.5km입니다. 풍양역, 밀락, 의정부역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철도 서비스 소외적인 밀락과 고사집을 정거장 계획으로 철도교통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밀락역 환승으로 송산, 밀락 1, 2지구, 고산지구 등 신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다소 국토부 연장 대비해서 연장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교통편이 증대입니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주요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이동 및 생활경제권 확대가 되겠으며 강남, 잠실 등 서울도심과 서울역 수서 등 고속철도 거점 연결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지역인 밀락 고산지구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지역 개선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으며 광역철도 및
정거장 유치로 의정부시 균형발전 및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GTX F와 8호선 연장 노선 경유로 사업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GTX F와 8호선 연장의 노선 경유를 통한 철도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최소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철도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동부 지역 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기반 시설 마련으로 교통 혼잡을 적기에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 사항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먼저 8호선 의정부 연장 구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검토 사업은 답석까지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안검토로는 밀락을 겸해서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GTX F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 검토하는 탑석을 경유해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나 검토 대안은 밀락을 경유해서 의정부로 연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GTX-E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은 E는 별내에서 성우까지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토 대안은 고산과 밀락 지구를 경유해서 가는 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밀락, 고산지구 철도 노선 유치를 통해 의정부 동부지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 F 노선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의정부시 철도정책 자문단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원재무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님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님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님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 연구본부 이호 본부장님입니다.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 유시균 본부장님입니다. 국토교통부 궤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이주영 상관님입니다. 의정부 발전연대 협의회 정연수 회장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주제를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선우청 전무님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재무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잘 읽으셨네요. 근데 의정부 지역의 그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보다 더 좀 중요한 철도 정책 문제가 있을까요? 다 없어요, 다 없어. 다 갔어.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시민들 다 앉아있잖아요.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지난번 국회의원 회관에서 할 때도 이 주제 발표하고 나서 다들 가셨더라고요, 의원분들이. 아니, 자기가 근무하는 데까지 우리 찾아갔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지역 현안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시고 말이에요. 김민철 의원님이 그때도 끝까지 계셨고, 오늘도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의정부의 미래 철도망
정책을 이제 추진할 의정부 미래철도망 부산 토론회를 여러분과 같이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그 철도 방향의 방향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감대, 또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한 3분 정도는 의견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한 1인당 7분 정도 시간을 할애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분 미만으로 끝나면 아주 더 이상 좋을 것 같고요. 7분 정도 시간을 맞추면서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내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제일 먼저 권한나 의정부 시의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송산권역 시의원 권한나입니다. 송산 권역의 교통불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의정부 미래철도망 부산 토론회의 자리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 밀락지구의 정거장을 유치하여 GTX-F 노선과 8호선 연장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호선이 의정부 밀락으로의 연장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는 47만 명으로 서부 20만 명, 동부 27만 명 중 밀락 고산 지구에는 약 1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구가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의 밀락과 고산에는 아직도 광역 철도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8호선이 의정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조성할 당시 개발사업비 대비 광역교통 개선에 쓰이는 개선 대책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탓에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마련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서 고산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밀락 2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지정되는 등 중장기적인 광역교통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스탠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산지구에는 약 3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동부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주요 도착지는 서울의 강남, 송파와 남양주 등입니다. 강남과 남양주를 잇는 8호선이 의정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면 주민들의 교통권이 강화되면 물론이고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스탠리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가 크게 높아져 경기 북부 경제 성장을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이며 의정부 8호선의 연장은 GTX-F 노선 사업과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GTX-F 노선은 고향 대곡에서 의정부와 남양주로 크게 돌아 복정까지 노선을 신설하고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에 연결하여 수도권 외곽순환 광역철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동서축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의 순환철도망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GTX-F 노선과 8호선 연장 노선을 공유한다면
철도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재정 지원의 최소화로 인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구상하는 GTX-F 노선의 추진을 위해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년도 정부와 지자체 예산 상황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는 예산도 줄이고 도시 대우로서 교통 산업지대의 훼손은 물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저의 지정 프로를 마무리하면서 당국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로서 혜택 하나 없이 각종 정부 규제 및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분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서 오랜 시간 교통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의정부시 동부 지역을 위해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8호선과 연계한 GTX-F 노선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유명히 나오는 것처럼 조세일 위원님이신데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산동 지역구를 조세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권한대원님께서 꼭 추진되는 F 8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셨고 아까도 이렇게 선긋기만 해서 저희가 추진이 잘 된다면 성산동의 교통 문제라든가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 GTX가 들어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그렸으면. 근데 저는 그리기 전에 혹시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의정부가 현재 성산동이 거의 인구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더 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지하철도 그렇고요. 또 하나 대중교통의 버스도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대책을 갖고 저희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GTX 8호선 연장 등과 같은 교통대책망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지하철이 빨리 들어오는 것도 7호선도 한 20년 정도 걸렸잖아요. 가장 궁금한 것들은 시민들이 어느 역에 들어갈 것인지, 언제 착공되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빨리 들어와서 내가 탈 수 있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GTX-F와 8호선의 연장은요, 그 사업자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GTX-F는 국토위에서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요. 8호선의 연장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두 부분이 상호위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떠한 해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둘째로 제가 GTX-F라든가 8호선 연장대로 원안대로 했을 때 지금 정말 김인철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4차 국가에서 4차 철도 구축망에 포함시켜서 경기도에서 아마 별가람에서 탑석까지 붙이는 안을 아마 용역 타당성 검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저희가 경제성 조사를 하는데 경제성이 보통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쉽게 철도를 깔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국토위나 대강에서 승인하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TX-F나 8호선의 연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DC 타당성이 나오는지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그래서 문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GTX-F하고 8호선을 같이 연장했고 아까 말씀드린 GTX 2노선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가 역사를 하나로 쓰면서 이렇게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GTX 2노선은 이제 경기도 공약 사항인데요. 김동현 이사님께서 공약을 해주셨는데 바로 포천으로 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의정부로 돌아서만 갈 수 있으면 GTX-F, GTX-E, 8호선이 다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성산권역도 있고 호원권역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셨던 것처럼 하는 과정까지 길게는 뭐 10년, 20년 7호선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정말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노선을 놓을 때 어떻게 놓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호선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DC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단선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경제성 조성을 타당성을 조성으로 일단은 짚고 나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7호선의 활성화, 아까 김동원 시장님께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에 그 철로 하나 지나가는데 200억 정도 들어가야 하면 어떻게 하면 7호선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타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로 이런 GTX-F나 8호선, 이 노선이 아까 그림처럼 말대로 부활 엔지니어링에서 나와서 해주신 것처럼 그렇으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하나 부분의 과정 속에서 상당한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의정부시에 철도 노선에 관심을 갖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또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김수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교통망을 하기 위해서 도로철도 연항공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도로는 그냥 자기가 민간이 스스로 도로를 만들어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철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는 절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제4차까지 되어 있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외에 이제 한국교통우리 이호본부장님하고 또 거기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하고 이 중요한 두 분이 오신 거 보니까 이 세미나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세미나는 큰 방향 잡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조금 더 세부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야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큰 방향 잡는데 제가 철도는 35년째 하고 있는데 큰 방향 잡는데 한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GTX-F를 갖다 공약을 냈고 경기도 안으로 GTX 플러스에다가 GTX-E 그 다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있는 게 바로스 연장 근데 이게 이제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추가 검토사항도 나름대로 효율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업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이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이제 갈 길이 멀죠. 이게 약간 가변적이고 의정부시 입장에서 볼 때 도봉산 장암에서 옥천까지는 단선 이거는 이제 확정적입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확정적입니다. 이 상황하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의정부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노선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미나의 발표 내용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에 반영해 달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철도라는 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고 또 뭐 지방도로도 있고 또 이밀도로도 있고 도로의 종류가 많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도도 있고 급행철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안에 지하철도 있고 어저분 경찰철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역에다가 실어 나가는 그런 연계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아마 오늘은 오늘 핵심이 여기 그럴 것 같은데 8호선 연장을 하든지 GTX 1을 하든지 GTX F를 하든지 언론 보기에는 탑승력이 현재 7호선 때하고 만나는 환승력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이지만 밀락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게 이 오늘 주제 발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의 일개는 KTX SRT와 GTX-C가 통과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은 여러분들 자꾸 애매하게 7호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철도를 하는 사람은 현재 7호선 연장 장안에서 옥저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7호선이 전체가 복선인데 장안에서 옥저까지만 단선이에요. 옥저에서 포천까지도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쩔빨이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호선을 가지고 큰 걸 갖다가 의정부시에서 도모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탑승역에 왜 7호선이 가느냐면은 어차피 장암에서 옥천을 가다 보니까 하나는 거쳐가야 되겠는데 그 거쳐가는 중간 길에 탑승역이 있었던 거죠. 탑승역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탑승역이 한승역이 된 거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밀락지구죠. 밀락지구. 그 밀락지구에는 7호선 연장이 갈 수가 없었던 게 노선이 뒤틀어져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 과감하게 얘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예비 타당성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재타라는 거예요. 재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울면 기자분께로 의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갔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탑승역은 의정부역이 왕이라는 그러면 탑승역은 쫄이에요, 쫄. 비록 이 부분이 환승역이라더라도 연계 기능을 가지는 7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밀락지구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마 GTX-F 공약이라든지 8호선 연장이라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탑승이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나가고 거리도 짧기 때문에 연장이 그걸로 지나갔지 않나 생각 그렇게 구상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밀락주구가 맞습니다. 밀락주구로 가는 게 맞고 밀락주구가 8호선 연장이 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같이 뭐 600m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밀락지구가 바로 의정부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밀락지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8호선 연장 한번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제 생각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잠실 가는 사람 3분의 1을 끄고 기본적으로 의정부역 KTX와 GTX 타고 가는 사람 3분의 1을 끄고 8호선 연장이 되면은 의정부역까지 가면은 나머지는 의정부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8호선을 갖다가 2조를 들이가지고 8호선을 들이가면서 결국 의정부 경전철 역할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잠실 가는 거는 쟤는 110만 3분의 1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은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삼성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 의정부에서 삼성 가는 게 길어봐야 한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10몇 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삼성역에서 GTX-D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잠실 가는 데는 또 5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바로 세미스 해가지고 3차 10분 들여가지고 잡히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저께시에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일을 무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갖다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탑승일 대신에 밀락 가겠다. 요거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렇습니다. 현재, 아까 주제 발표하시는 분도 하셨지만, GTX-D는 거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TX-E하고 F는 합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GTX-D는 합성인 이유가, 원래 GTX-D는 저번 정부에도 제4차 철도망에 들어가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실과 삼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 터질까봐 김포에서 보천도로 운동장까지 끄는 겁니다. 이걸로 끄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합성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차 철도망을 제가 볼 때 100% 들어간다고 알죠. GTX-D는. E하고 F는 모르겠습니다. GTX-D가 왜 다운와이 분위기냐면, 삼성에다 잠실 분기점을 해서 오른쪽으로 두 가지를 갈라지고, 부천종합 운동장을 기점으로 해가 또 장기하고 인천공항으로 갈라집니다.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 중앙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끝부분은 사람이 모든 철도가 다 그렇습니다. 맨 끝에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항상 중앙이 많아요. 그러면 이 네 군데를 갖다가 서비스하면서 강남을 통과되니까 아마 가장 수요가 많은 건 GTX-D 쪽입니다. A, C, D, E, F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GTX-C도 더블와이 분기를 한번 구상을 해보라는 거죠. 현재 남쪽으로는 금정역에서 대통령 공약이 나오듯이 평택하고 천안안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안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 금정역 분기를 해서 그렇게 Y쪽 분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위쪽도 분기가 됩니다. 그 분기가 어디서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봉산 아니면 양주입니다. 자, 양주에서 분기가 되면은 왜 이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양주에서 옥천까지가 얘기하면은 양주에서 폭천까지는 이미 복선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 입장에서 가장 더 적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어저께를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도봉산에서 분기라면은 밀락지구, 옥천지구를 다 통과하고 포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돈이겠죠, 돈. 돈인데, 저는 현재 7호선 연장 장안에서 옥천까지 단선 젤로만을 복선을 만들면서 GTX를 갖다가 도봉산에서 분기선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어쩌부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토론 순서는 조금 우리가 좀 순서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2호 코티 철도연구본부장님하고 우리가 이주영 국토부 대도시광교통위원회 광역시정책과 사무관님은 국토라는 공간을 속에 철도를 일단 구상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 분이 큰 시야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메인 뒤에 편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시균 미국 경제연구원의 국부자치연구원부장님이 그 다음 순서를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현수 무정부발전연대협의회 회장님께서 그 다음 이어주시고, 그리고 2호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용 사무관님,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유시균 박사님 일단 발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경원의 이시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약혼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부와 상당히 많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공부했고요. 저희 그 경기원 분원이 바로 앞에 청사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반 근무하고 수원으로 복귀했다가 올해 다시 의정부 근무를 연받아서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의정부 시청하고도 상당히 많은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 의정부 경전철 협상할 때 의정부시를 대리해서 협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뭐 활성화 용역, 연장선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파산 후에는 대체 사업자 선정까지 거의 뭐 매년 의정부시에서 일을 의뢰받아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착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8호선 연장, 근래선 연장하고 그 다음에 GTX 사업이 2개 노선 다 2노선, F노선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비교적 많은 부자 도시입니다. 경기도에 철도 없는 도시가 아직 2개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포천시가 있는 곧 철도 많이 깔리는 철도 있는 도시가 되고, 안성시가 아직도 철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유명한 가난한 철도 빈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이제 의정부시도 이게 노선이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부지역, 서부지역 간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철도가 가능한 동부지역에 철도가 들어가는 바람, 그리고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철도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또 의정부시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럼 의정부시가 좀 뭘 했으면 할까 하는 부분이죠. 제가 몇 년 전 그 대도시군 관대통위원회 우리 쪽에 사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의뢰를 받아서 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게 확인되어야 이제 국가 철도망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삼동선이라고 하는 철도에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예산을 대광에서 세워주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세요. 성남시와 광주시의 국회의원분들이 대광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제 세워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받아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예산 세워졌다 그러면 이거 타당성 없는 노선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발굴된 노선이다 보니까 합리성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업을 좀 까칠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대단히 까칠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타당성이 좀 높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에는 뭔가 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업이 좀 잘 갔으면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이전에 성남시와 광주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역들이 사전에 선별되어 있었어요. 아마 주민들은 이 철도가 가면 우리 동네 집 앞에 이런 역들이 생기겠지 라고 하는 선입견을 다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 역들을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역도 간격이 너무 촘촘하고 그래서 저희가 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역을 재배치해서 수요는 가급적 안 떨어지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진 파트에서 저희 그 경인노선 중에 산악지역을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산악지역을 지나는 곳에 터널공사비를 일반 도시부보다 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났더니 BC가 0.8 얼마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마지노선에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 노선이 지금 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지역의 수건대로 이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이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역 주민에게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결과를 인위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가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 희망 부분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나중에 예타 팀에게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되는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을까라는 것을 찾아주는 그런 자문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희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정현수 의정부 발전연대협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발전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풀숲, 낙양, 농양 이렇게 해서 실제 저는 의정부에 이사 온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의정부에 계신 시민단체가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또 서울 지하철 출신이고 또 노총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일단은 의정부까지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의 대단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심부름만 하는데 오늘 우리 김인철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오면 시민의 심부름하러 왔으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얼굴만 보고 딱 간다고 그러면 시민 심부름을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김인철 의원님은 계속 그냥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민 심부름을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권한나 의원님께서 탑석 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시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7호선 연장은 밀락이나 고산이나 장암이나 송산 이쪽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통 편의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 이게 호랑이를 만들려 했는데 이게 병든 강아지가 됐어요. 7호선이. 병든 강아지는 아프니까 약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짖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7호선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7호선 연장이 비용도 우리가 의정부시가 내야 될 돈이 78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의정부에는 여기 없어. 탑승역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700억, 800억을 건설비를 내야 되는데 양주에 역 2개, 포천에 역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정부 기간이 길다고 10km라고 해서 배를 보내고 양주는 5km에서 반밖에 안 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 적자도 계속 돈을 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의정부시는 양주나 포천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 돼. 통행료를. 왜냐하면 의정부는 정거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돼서 길 내주고 돈 내주고 이 꼴이 된 거야. 그런데 화가 나는 건 또 이러더라고. 의정부는 47만 명이에요. 47만 명. 양주 24만 명. 포천 14만 명이야. 인구도 꽤리 안 돼.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편의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없는 지역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데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또 키로수 적어야 되고는 돈은 의정부시가 되고 앞으로도 운영이 잘못되면 매년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돈을 내야 된다고. 의정부시는 왜? 정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첫 단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올바른 정책이 아니면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8호선이나 F노선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만약에 도봉산에서 장암, 탑석, 밀락, 포천을 갔다면 이 정상적인 노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교통망은 아주 좋은 교통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탑승해서 억적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 정거장에 우리 토론회에서 중간에 의정부역을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와. 산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정거장 집어넣어놨고 어떻게 하면 거기 그 성모병원까지라도 끌어당기려니까 900m를 끌고 가야 돼요. 정거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아주 어렵고 불편하게 7호선 연장이에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골치를.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1조 상당의 돈이 들어가면서 국민에게도 지역민에게도 다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반면 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 의원님들 또 당 여야 가리지 말고 똘똘 뭉쳐서 어정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어정부 시민이 행복한 교통권을 확보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제 도하에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가면서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 지금 이제 동부권의 교통은 밀락 고산지구에 대한 대안교통을 마련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8호선이 탑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밀락으로 가져야지, 어정부역으로 가져야지, 어정부 전체의 도시균형 발전에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8호선, 7호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정부 밀락지구에는 처음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BRT를 한다고 했어요. BRT. 전용,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도로는 넓혀놨다고. 도로 넓혀놓고 10-19번이나 1-19번에 이쪽이 다니고 있는데 이 넓히는 도로가 어정부나 어정부에서 밀락주민이나 고산주민들은 탑승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 그냥 말 타고 가면 돼. 거기 동산 쪽에 환경이 더 좋아. BRT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번 연구 결과에 도하에서 이제 가정을 냈는데요. 그래서 첫째는 교통망을 동부권에도 교통망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어정부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탑승권 7호선을 잘 연결해서 안 되면 탑승역까지라도 복선을 만들어 가더라도 탑승역의 교통권을 존중할 때 어정부 전체의 발전을 봐서는 밀락하고 어정부 중앙역이 연결되는 하나의 큰 틀의 어정부 발전을 구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시민단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보다 인구가 배가 많습니다. 우리 47만, 양주 24만이. 포천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런 어정부가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운영하면 아마 되지 않겠느냐. 지금 포천은 예타 다 면제했어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단독으로 입법 발의한 게 있잖아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예타 면제하자. 수도권 적경 지역이면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본회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지금 또 예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과연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미래 발전을 đảm保하느냐. 현실을 놓고 교통 철도에서는 100년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현재 인구 비례나 이걸 가지고 예타를 만들어서 기형 도시를 만들면 100년 철도 투자는 이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어정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정연구원 철도교통연구 본부장이십니다. 이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입니다. 제가 김치홍 교수 다음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숨을 잡혀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재훈 교수님께서 또 큰 말씀을 또 하라고 하셔가지고 더 부담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8호선 연장 GTX F인데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의정부하고 하면 예전에 1호선만 이제 다니던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의정부가 GTX C도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7호선 연장도 오래 걸리셨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세 개의 큰 노선들이 또 올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논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보통 이제 8호선 연장이 이제 별내선 연장이라고 하고 이제 또 별내선 연장이 연장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단어 선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엔 연장 사업,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GTX F라는 구성까지 같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오늘 이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이라는 데 의미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은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는 단일 사업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관철을 하시는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다른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좀 머리를 좀 잘 썼으면 우리가 이 사업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돌아보면 GTX C 7호선, 1호선 포함해서 이제 그 다른 두 가지 노선도 같이 고민하시고 있다는 게 의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발표 내용 듣고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의정부에서도 서북권과 동북권 사이에서 교통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걸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교통 서비스 낙후 지역이라는 게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에 말씀하셨던 들어보면 동북권이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철도를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철도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거가 못 돼 있는 게 명확합니다. 큰 국토 공간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철도 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이 아시다시피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이 철도 서비스 우세 지역인데 수도권의 중에서도 서울 쪽을 보더라도 강북과 강남에 대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또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좋았던 지역도 가더라도 또 거기서 지역별로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정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북과 동북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국민들은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서비스권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부여하자라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민락, 고산, 송산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확충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별내 연장 사업에서 이제 별가랑과 탑석인데 그게 이제 그 4차 국가철도망 안에 이제 들어간 노선인데 결국에는 이제 동북권 의정부 동북권 지역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8호선의 연장 사업에 대한 노선을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발제에서 나왔던 그 방식으로 이제 노선을 틀어가자는 건데 이 노선을 이제 틀게 되면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 연장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게 높고 낮음에 대한 부분은 뭐 용역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제시해 줄 건데 저는 철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BC가 0.7이 나오고 이걸 하게 되면 BC가 0.6으로 떨어져요, 6.5로 떨어져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숫자에 목말라 있고 그 숫자에 정말 그 간절함을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예타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타를 숫자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철도 사업을 하면서 예타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는 단선이 되면 안 돼요. 국소에 대한. 근데 왜 단선을 하냐? 사업비 줄여야 되거든요. 사업비를 줄여야지만 BC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들이 다 외곽이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이유는 도시관에 들어가면 사업비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외곽으로 보내놓고 그거는 철도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용자들이 나중에 개통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용자들이 되게 불편함을 겪는 게 철도예요. 철도가 만들어져서 5년, 10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노선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사업 방식에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보지 말고 정말 좀 미래적인 보고 철도가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BC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떤 교통 서비스라든지 의정부가 나아가야 될 발전적인 방향 속에서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은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GTX F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이제 GTX 노선의 ABC 연장과 DEF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GTX F에 대한 노선은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GTX 7호선에 아까 말씀하신 GTX 8호선 연장에 대한 정부안, 그게 4차권 철도망에 들어간 정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GTX F에 대해서 발제에 나왔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 노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사업성이 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 개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두 개가 다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두 개에 대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주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 8호선 연장을 갖다가 GTX F와 공유하는 방안을 하게 되면 1타 2피를 노려서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의정부 정부권에 대한 서비스까지 같이 계산해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GTX F라고 하는 것은 순환망이잖아요.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도로망이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순환망이 먼저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일단은 동서가 됐든지 남북이 됐든지 그 노선들이 다 그 방사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순환망이 되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진국에 있던 프랑스가 됐든 뭐 일본이 됐든 영국이 됐든 그 지역들은 그 옛날에 중심지가 점점 더 확장이 돼가지고 광역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있다가 광역화가 돼서 수도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GTX F에 대한 구상은 프랑스에 가면은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지금 구상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파리가 있고 파리가 광역화가 되면서 그 노선들을 파리에 움직이는 철도 노선들을 일단 확장 연장을 시켰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8호선 연장이 되든 7호선 연장이 되든 그 노선들 연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뭘 먹고 사느냐면 파리 중심지하고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파리 중심지를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과의 먹거리가 가능해지고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통로는 파리로 통할 수밖에 없어서 이상하게 되는 교통망 구조가 나오다 보니 거기서 파리에서 나오게 된 게 파리 그랜드 익스프레스에서 순환망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뭐냐? GTX F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상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의정부의 옆에 있는 양주, 남양주, 고양, 과해 교류들이 훨씬 더 많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지역간에 서울을 의존하지 않는 그 지역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GTX F라고 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이주영 국토부 대광인 광역실정책과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논의됐던 내용들로 해서 순환 철도망 완성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낙태했던 의정부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환경이 빨리 개선이 돼서 빠르고 또 안전하고 또 편리한 교통 체계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광에서 별내선 의정부 현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철도 사업, 광역철도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면 이제 먼저 절차적으로 철도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는 그 상위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의정부 연장 사업은 4차 21년도에 수립해 놓은 그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적도 사업으로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많이 이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고무적인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사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그렇게 기간 동안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이제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이제 이용 수요라든지 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 후에 저희 국토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그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그 일정이 내년 정확하게는 아직 나올 때는 않지만 그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 용역 시행할 때에 그때하고 이제 지금 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하고 요 일정이 좀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일정을 잘 파악하셔서 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7분 토론자분들의 코멘트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시민들 3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한나 위원님, 특히 고산지구와 밀락지구에 대한 그 광역교통 철도 서비스에 대한 열악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8호선 연장과 GTX-F가 같이 공동으로 노선 공유라든지 같이 시스템 공유를 하게 되면 거대한 시너지가 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도권 동북부 연결 교통망 체계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세희 교수님도 역시 그 탑석 구간의 단선 구간 그 이슈를 좀 제기해 주셨고, 그리고 GTX 2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언급해 주셨는데 경기도 공약 사업이고 고천까지 가는 것도 같이 볼 때 같이 보냐면 GTX F하고 8호선 연장 GTX 2를 세 가지 노선을 동북부 광역교통망상에서 바라보면서 세 가지 노선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김수 교수님 제4차 계획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5차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고, 모든 계획들이 광역교통 계획, 철도망 계획들이 5차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단은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5차 계획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희망만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모든 게 가정적인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탑석을 거쳐서 밀락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탑석과 옥정으로 가는 그 단선 노선이 커다란 그 철도 정책적 실패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 그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는 밀락지구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철도망 계획의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철도 노선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봉산, 밀락, 옥정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시근 박사님은 이제 특히 용역사한테 우리가 주문하신 것인데 예타에 그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그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예타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면 비용 절감 방안은 뭐 노선이 짧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모색해봐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정현수 회장님께서는 원래 그 7호선 연장 사업 밀락으로 가야 되는데 장암, 송산, 밀락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탑석으로 가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이 단선 노선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게 790억인데 인구 47만에 790억을 우리가 양주까지 교차 보조해주는 24만 양주 고천 14만 이런 그 기형적인 시스템이 탄생돼서 엄청나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호선도 역시 우리가 대안을 보면 의정부시 들어와서 밀락을 해서 맨 꼭대기 아니죠. 세계 대안 중에서 그래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국회 그다음에 국토부 경기도에 요구하는 그러한 호전일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호 박사님은 현재 의정부 미래출도망 구상 구간이 이제 본인의 눈길을 가장 끌었고 오늘 토론회에서 그래서 의정부에는 지금 시도 GTX C가 있고 7호선 연장이 있어서 상당히 이 두 노선들이 중심을 할 텐데 8호선 연장을 이제 고민하면서 특히 GTX F를 동시에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의 서비스 낙후 지역이라는 것은 뭐 의정부시 동부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으로 뭐 철도 서비스의 격차가 있듯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 의정부 낙후 지역을 어떻게 이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충분히 그 시민의 그 철도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눌 권리, 교통복지권을 나눌 권리를 우리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밀락과 성산지구에 대한 그 철도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8호선이 연장돼서 되게 되면 특히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또 동시에 수요가 과연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감안해 봐야 되겠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피신들 뭐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이걸 넘어야지만 철도가 완성됩니다. 그 비율 편익 비용비인데요. 그게 0.7, 0.5 이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책 철도 정책 과제를 특히 어떤 철도 노선망을 영원한다면 그 시민의 주기를 모아서 BC가 뭐 0.7, 0.5보다도 그 노력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GTX F 노선은 이제 하고 정부안이 있고 8호선이죠.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 그 다음에 8호선과 GTX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주제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도 다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과연 공유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철도망이라는 게 기존에는 파리 도심하고 외곽만 연결했지만 바깥에 있는 파리 도시의 외곽 도시 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파리 철도망이 구축됐듯이 경기도 수도권 순환철도망도 의정부에서 남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저쪽의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 도시 간의 연결성도 우리가 한번 구축하는 의미에서 순환철도망의 그 의의가 대단히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악착같이 우리가 의정부안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 쪽에 있는 내년 아마 상반기에 용역이 결과가 끝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가급적 경제성이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 사무관님 오늘 현장에 와보면서 의정부의 어떤 철도 환경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지와 어떤 각오가 대단한 것을 느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제 8호선이겠죠. 결례선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뭐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을 5차 방역 교통 상위 계획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성을 제대로 가셔가지고 과연 수요가 정말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비 타당성도 넘고,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가 염원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5차 국가교통망 계획에 큰 국직국시간 수도권 철도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7분의 그 토론을 먼저 요약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통입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중지가 여러분들의 의정부의 미래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모두 공감이 있었으니까 젊은 손 드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디 계시고 성함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먼저 건의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엔지니어링 선우청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8호선 연장 계획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보면은 금액이 1조 8천에서 2조 1천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7호선 같이 하는 7호선 하나 되게 하는데 운영비가 200억 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조그마한 의정부에서 무슨 뭐 경전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다. 난리가 하면은 나중에 이것을 뒷감당이 될지도 모르겠고, 예. 차라리 저 고삼동에 살지만은 이것을 차라리 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밀락으로 빼고 8호선은 하나만 다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뭐 5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 빼고 차라리 경전철을 고산하고 밀락으로까지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캠퍼스 테니 때문에 이게 고산역도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캠퍼스 테니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산지구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 뭐 시장님께서 처음에 저기 8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3개 안하고 2개 안, 이게 2개 정거장, 3개 정거장을 했을 때, 이번에는 되겠구나 했는데, 전임 시장님, 말도 안 되는 경전철도 아니고, 뭐, 저쪽에 녹양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건 100% 안 되겠다. 정부에서 해주려고 하는데도 왜 의정부시는 이렇게 막 가는 건지, 확실히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예외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일단 그 1호선 첫 번째 이 세계 대한 즉 8호선 올라와 가지고 의정부시 들어와서 밀락으로 이제 가는 한 그다음에 탑석으로 가는 그 세계 안들을 다 보면 수 1조씩 다 넘어가는데 7호선은 아까 단성 구간에 대한 비용을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운영비가 아까 200억이라고. 운영비만. 네, 그래서 건설비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만 건설비는 이거보다 1, 2, 3 대안보다 훨씬 좀 줄 것이고 거기는 비교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하고 밀락집에 LRT를 더 고산하고 밀락에 노선 확충시키고 역을 개설해서 이쪽에 수요를 공급 서비스 처리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말씀해 주신 걸까요? 박과장님.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8호선도 8호선이지만 경전철을 부산직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밀락으로 가면은 부산 밀락을 하루 경전철을 연장을 해야 되고요. 부산 밀락을 가면은 부산에서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차 지금 임시 차량지 뒤에 그 임시 정거장 하나 하는데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전철이 있고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는 중전철하고 광역철도를 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전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내년 9월이나 연말쯤에 끝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들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경전철도 같이 어떻게 연장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내년에 또 우리 이런 세미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내년 가을이나 그때쯤 되면 경전철에 대한 영역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경전철과 일반 철도 다 같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세미나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요구해 주세요. 네, 저쪽에 뒤편에 계신 가장자리. 네. 어느 지역 사시고? 네. 저는 경상도 경북 울진. 네. 거기서 태어나서 생활하다 의정부 온 지 한 30년 됐습니다. 의정부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의정부 이동에 있습니다. 의정부 이동. 근데 이게 참 국가적인 교통망 확충인데 아직도 저희 고향에는 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계획을 다 세웠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동해선 포함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70년 80년 걸려가지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토론하는 게 이게 내가 살아서 이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 의식주입니다. 먹고 자고 있는 거. 그리고 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기반시설, 상하수도, 교통망을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적으세요. 정부에서 적어가지고 미리 집을 지어놓고 차가 없다, 뭐가 없다. 이거보다도 우리 위에 박사님들 연구 하시는 분들이 미리 그걸 다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어떤 그걸 위해 가지고 집값 오른다, 땅값 오른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거의 그래요. 그걸 좀 저는 강력히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모실게요. 지금 이제 거의 4시가 돼가네요. 우리가 종료 시간이. 한 분 없으세요? 다 이해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의정부 미래초통항 구상 토론회를 주제 발표를 한 20, 30분 동안 용역동에서 해주셨고요.
그것을 이어서 7분의 이렇게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 의정부의 8호선, 기존 7호선하고 양쪽 옥정선, 그 다음에 GTX F로선, 그 다음에 수도권 철도망, 광양철도망, 예비 타당성, 그 다음에 국가 철도망 계획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둘러싼 의정부 철도 서비스와 철도망 계획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의정부 철도 서비스를 보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 우리가 의견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의정부에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미래철도망 부산 토론회가 전문가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철도에 대한 시각을 날카롭게 하고 거시적으로 보는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부 철도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항상 의견이 있으면 시를 녹화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접근성 높고 균형적인 철도 서비스가 의정부 지역의 골고루 퍼지는 그러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